사람이 하고 들어오면 그 다음 사람이 이렇게 가니까 순서대로 이렇게 써야 될 것 같아요. 발언하는 순서. 두명 보시고 5명이고 2명, 3명 이렇게 써야 되겠네요. 가운데 얘기하시면서 호명해 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부터 기자회견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금융글로벌 금융판매 불법 보험판매 사건 해결을 지연시킨 금융감독원과 국세청, 검찰 및 공익제보자의 보호조치 신청을 기각한 국민권익위원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보자와 함께 연대하고 있는 시민단체 내부제보 실천운동의 운영위원 안종훈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글로벌 금융 판매를 공익신고한 송영일님은 사측으로부터 보복소송을 당했고요. 경제적 어려움과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조사와 감독에 책임 있는 기관들은 신고를 받고도 4년이 넘도록 사건 해결을 지연시켜 왔습니다. 그 결과 공소권 소멸로 인해 이제는 제대로 된 진상규명조차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공익신고자를 보호해야 할 국민권익위원회는 명확한 사유도 없이 보호조치를 기각하였고 제보자 보호를 방치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내부제보 실천운동과 을들의 연대,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등 각종 시민단체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실과 함께 조속한 사건의 해결과 공익제보자 보호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님과 공익제보자이신 송혜길님 그리고 제보자님의 변호를 맡은 법률사무소 이후의 박은선 변호사님, 내부제보 실천운동, 을들의 연대,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그리고 또 보험사기 피해를 실제로 당하신 당사자분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분들의 발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함께 이 자리를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기자회견의 여는 발언으로 민병덕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양시 동안구 갑국회의원 민병덕입니다. 저는 권익위를 피감기관으로 하는 정무위를 지금 3번째 하고 있고요. 이번에도 권익위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했습니다. 특히 송영일 이 건에 대해서 질의를 참고인까지 불러서 질의를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권익위가
자신의 역할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의문입니다. 권익위에서 검사가 이것은 내부 신고 때문에 책임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라고 인정을 해서 기소유예를 한 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것과 유사한 다른 건에 대해서는 권익위에서 책임 감면 의견서를 기각시킨 건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검사보다도 공익제보다를 덜 보호하고 있는 이 기관이 공익제보를 받을 자격이 있는 곳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이번 국감을 하면서 권익위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가지게 되었는데, 반부패 기관이라는 것은 부패는 약한 곳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강한 사람들이 있는 곳, 특히 권력을 가진 곳에서 부패가 일어나고 그 권력기관을 감시하는 것인데, 그 권력기관과 한 몸뚱이가 돼가지고 움직이면, 그러면 이 반부패 기관 권익위원회가 정말 과연 필요한 것인지, 우리가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거 아닌지에 대한 의심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이 송영일 씨는 4년 전에 보험 대리점에 보험료 대납 사기 범죄를 알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대리점으로부터 보복 소송을 당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권익위가 책임 감면 의견서를 쓰지 않았는가, 이 부분이 이번에 밝혀졌습니다. 송영일 씨는 4년 전에 금융감독원에 먼저 알렸고, 4년이 지난 올해에서야 금융감독원에 직접 감사가 실시됐고, 그 감사 결과 송영일 씨가 신고했던 범죄 사실이 상당 부분 확인되었습니다. 결국은 금융감독원이 너무 늦게 처리하면서 이 부분들이 그 공로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고 보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 공익신고 때문에 이 반부패가 많이 되는데, 부패를 많이 없애는데, 이분들의 공로를 우리가 인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공익신고자라는 주홍 글씨로 오히려 자신의 인생이 망가지는 이런 상황, 저희가 그냥 두지 않겠습니다. 공익신고사 송영일 씨를 혼자 두지 않겠습니다. 권익위원회, 금융감독원, 그리고 국세청과 수사기관까지 관련된 이 모든 기관이 이 사건을 면밀하게 다시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연대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께서 귀한 말씀 먼저 해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송영일님은 지금 4년간 아주 힘든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지연된 보호가 과연 정의로운 보호라고 할 수 있을지 의심이 많이 가는 상황입니다. 4년간의 긴 시간 동안 어떻게 지내오셨는지 많은 기자분들께서 꼭 한번 관심 가져주시고 확인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익제보자 당사자이신 송영일님의 입장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글로벌 판매 기업이 보험사 사업비를 빼돌리며 조직적으로 보험 대납 사기, 보험 불안전 판매, 보험 탈세 사건을 최초 신고한 공익신고자입니다. 지난 2020년부터 금융감독원 국민권익위를 통해 글로벌 금융 판매 조직적 보험 대납 사기 사건을 진상을 드러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저는 2016년 보험대리점 대표가 직접 접근하여 보험상품 눈먼 사업비를 보험대리점 대표들이 보험사에서 가져오고, 수수료는 법인회사 법인세 탈세, 부자들의 증여세 탈세, 계약자 명의를 빌려 허위 작성 계약, 차액, 종신보험을 저축으로 중간시켜 가입한 고객들에게 사기 보험 판매 등을 보험 가입시키며, 정상적인 보험 가입이 아닌 보험상품 사업비만 빼먹는 행위를 직접 교육시키며, 보험 설계사들 허위 명의 대여로 보험 대리점의 법인세마저도 개인 설계사에게 세금 탈세시키기 위해 보험 설계사 가족, 지인 등을 동원하여 조직적인 보험 사기를 하여 막대한 현금을 가져가는 수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냥 모른 척했으면 좋았을까요? 보험사의 눈먼 사업비를 윗선의 현금으로 가져가고 호의호식하는 걸 알고 있으면서요. 대한민국
보험 가입자들이 자기들의 필요한 보장을 위하여 열심히 일해 보험료 납부를 하는데 어떤 이유도 알지 못하고 보험료가 인상되고 사실 더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인상된 보험료가 보험업계 대표들과 같은 윗선의 부패 행위로 빼돌린 사실을 알게 되어 상식선을 뛰어넘는 엄청난 금액을 알게 되면서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지켜야 할 양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양심에 따라 금융감독원,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하고 외부에 알렸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대가는 이어진 보복고발고 경찰의 수사로 고발인에서 피의자에 전환, 금융감독원 공익신고 증거자료를 받지 않고 조사한다는 비상식적인 행동,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자 보호 책임감면 등을 받아주지 않고 오히려 검찰에서 공익신고 책임감면을 해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방관입니다. 반면 글로벌 금판매는 공익신고 후에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는 기관들 때문에 최근까지 아무런 방해 없이 보험 사업비를 빼돌리며 보험 대납 사기, 불안전 판매, 보험 탈세를 계속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보험 대납 사기, 보험 탈세 공익신고를 4년이 지나고 이제 공익신고의 공소권 소멸이라고 하며 면피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부자의 충분한 자료와 증거 확보로 국가기관을 통해 합리적인 조사와 판단이 이루어질 거라 기대하였는데 현실은 기대와 달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송부한 민원사주 사건의 금감원의 무책임한 증거 없이 조사하는 행동으로 공소소멸 시간이 날리고 이제와 공익신고가 금감원이 움직이지 않는 조사 행위를 감사원 제보 후 감사원의 재조사 요구를 하는 지시와 감사원에 겨우 보내져 금감원의 공익신고 3년 후에 들어간 내부 증거자료를 가지고 이제 와서 조사와 불법 행위를 확인했다는 직무유기, 이런 늦은 금감원 조사 행위로 공익신고자는 신고한 기업의 보복고소, 업계 퇴출이라는 기업의 갑질로 인생의 송두리째 날아가고 앞으로 결과 나올 때까지 소중한 한 번뿐인 인생이 아무것도 못하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공익신고를 한 4년 동안 그래도 국가기관을 믿고 의심하지 않고 험하게 날아간 인생의 시간을 버티며 기다렸습니다. 국회에 국정감사하고 있는 지금 저는 더 이상 믿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제 저는 믿고 있는 국가기관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4년 동안 결론을 내주지 않았던 사유와 공익신고자는 왜 공익신고 후에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고 피해를 봐야 하는지,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를 한 거지 공익신고한 기업과 싸우려는 게 아닌데 왜 국가기관이 제대로 할 일을 하잖아 원치 않는 싸움을 혼자 하고 있는 것인지 국회와 관련된 국가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저는 공익신고자로서 신고할 당시 가담한 문제가 있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수사기관의 말에도 문제가 있다면 처벌받겠다고 공익신고를 하여 이 사실을 방치하지 말라고 알렸습니다. 당시 금감원 보험영업국 상위 담당자는 저에게 당장 조사하지 못하도 기약이 없지만 언젠가 조사하고 그때 되면 공익신고가 지금보다 범죄가 더 많아져 죄를 크게 받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 신고를 하는 취지는 부패를 알게 되어 신고하고 빠르게 부패 행위를 예방하여 더 이상 피해보지 않도록 한 것이지 죄를 키워 이슈를 만들어 달라고 한 게 아닙니다. 금융감독원장에게 묻습니다. 공익신고 5년 후인 현재 이제서야 금융감독원이 증거자료를 받고 부패 행위를 잡은 게 금융감독원의 철저한 조사라고 할 수 있습니까? 금융감독원이 위탁한 생명보험협회, 금융감독원 두 곳 증거자료 없이 어떤 조사를 하였습니까? 공익신고 초반에 충분한 부패 행위를 잡을 수 있는데 공소권 소멸된 시점이 부패 행위를 잡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반 국민도 찾아내서 잡아낸 부패 행위를 금감원이 조사하지 못하면 국민이 금감원이 되어야 하는 겁니까? 권익위원장에게 묻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 신청을 요청한 공익신고자가 왜 외면하셨습니까? 공익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를 믿고 신고한 건데 믿었던 곳은 보호 신청을 거절하고 거꾸로 수사하는 검찰에서 보호 신청을 해준 이 상황이 일반 국민이 국민권익위원회를 믿고 공익신고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진실을 밝히려고 신고를 외면하고 시간만 허비한 관련 조사 수사기관들로 인해 보험사의 보험사업비를 눈먼 돈으로 생각하여 이득을 챙기는 기업들 때문에 결국 악화된 사업비를 충당하려고 보험료 인상을 하는 반복적인 악순환으로 대한민국 보험 가입한 국민들과 앞으로 새로 가입하는 국민들이 피해보는 사실임을 강력히 전달합니다. 마지막으로 검찰청장님께 묻겠습니다. 공익신고, 경찰 수사 후 매 별도 추가 없이 약 1년간 사건을 보류하면서 시간을 날리고 공소권 소멸시효라는 비상식적인 일을 발생해서 공익신고를 없애면서 국가의 손해를 막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카르텔 기사를 보면 항상 이런 댓글이 있습니다. 그냥 남의 일이 신경 꺼 각자 도생해야 한다. 이게 민심입니다. 이게 정입니까? 이제 진실을 밝히려고 신고를 외면하고 시간만 헛되이 합의하는 관련 조사 수사기관들
철저히 진실규명하여 공익신고한 신고자의 소중한 4년간 날린 인생과 공익신고의 정의를 헛되하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제보자 송영일님의 4년간 담아두었던 마음, 그런 이야기들을 다 표현해 주셨는데요. 들으면서도 많이 좀 울컥합니다. 또한 동시에 사실 보험이라는 건 우리나라 국민 누구나 한두 개씩은 다 가지고 있을 만큼 우리 생활 속에 깊숙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생활 속에 들어있는 이 부패에 대한 문제 제기를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좀 더 살펴봐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송영길님의 변호인이신 법률사무소 이후에 박은선 변호사님께서 이 사건의 의미와 사건의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은선 변호사입니다. 먼저 민병덕 의원님과 그리고 연대해 주신 시민단체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의 의의를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저는 이 사건이 진짜 죄인이 누구인가, 송영길 씨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송영길 씨가 이미 세세하게 말씀을 하셨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의 의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보험 대납 사기라는 것은 인터넷에 검색어만 쳐도 쉽게 나옵니다. 좀 많이 알려진 범죄 행위입니다. 주로 보험 설계사가 하는 범죄 행위로 보험 계약을 맺은 다음에 그 고객에게 일정 기간 보험금을 대납해 줍니다. 그래서 성과 수수료를 받으면은 그 보험 대납 금액을 빼고서도 이익을 남기는 그러한 보험 설계사의 사기가 주로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적으로는 정책계약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 사건은 그런 일반적인 사기를 알린 것에 지나지 않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보험 중개업의 1위라고 할 수 있는 글로벌 금융 판매라고 하는 엄청난 회사가 상당히 조직적으로 대규모로 이 일을 해왔다. 보험 대납 사기를 조직적으로 해왔음을 처음으로 그 내부에 있던 이가 관련한 세세한 증거들을 가지고 모두 알린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은 보험업계에서 굉장히 큰 사건이고 당연히 경찰이건 검사건 금감원이건 누구건 이 사건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깜짝 놀라면서 달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글로벌 금융판매 PR총괄 대표인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 대표는 우리 신고자인 송영일과 같은 그 소속 지점장이나 보험 설계사들을 이용해서 고객에게 향후 월 납입 보험료를 대납해 줄 것을 약속하고 일정 기간 동안 보험 계약을 유지하게 한 다음에 24개월 또는 36개월 후에 보험을 해지하게 해서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의 약 50% 상당을 해약 환급금으로 받아내는 방식으로 불법 보험 영업 행위를 해서 관련 성과수수료를 편취하고 그리고 보험업법을 위반하여 보험업계의 질서를 흔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조직적인 범죄를 정말 세부적인 증거들을 모두 제시해서 송영길 씨가 신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사건의 중요성, 이 사건의 의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그러면 이 사건과 관련해서 누가 죄인인가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물론 글로벌 금융 판매의 그 공익 침해 행위자들 즉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그들이 1차적인 죄인일 것입니다. 국민 모두에 대해서 책임이 있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외에 송영길 씨를 힘들게 하고 이 사건을 지지부진하게 하여 제대로 해결하지 않게 해온 이들은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수사기관, 감독기관 등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것은 송영길 씨가 신고한 최초의 시점이 바로 2020년 5월 27일이었다는 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무려 4년 전입니다. 20년 5월 27일에 이미 금감원에 최초의 민원을 제기합니다.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로 20년 6월 17일, 20년 12월 22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고 20년 12월 22일에는 권익위에 공익신고를 했는데 권익위가 금융위원회로 이관을 했고 금융위원회가 금감원으로 다시 재이관을 합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단 한 번도 움직인 적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참다 못해 송영희 씨가 감사원에 이를 알립니다. 금감원이 왜 아무것도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라고 해서 감사원이 금감원에게 그 이유를 묻고 금감원은 그때 제대로 조사하겠다라고 약속까지 했지만 역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금감원은 이 사건의 죄인이 맞습니다. 두 번째로 아까 이제 그 송영희 씨가 얘기하셨지만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검찰로 송치를 했는데 검찰이 이 사건을 무려 1년 동안 가지고 있습니다. 보강 수사를 했는가 한 것이 없습니다. 그저 이 부서 저 부서 이렇게 옮기면서 1년 동안 시간만 끌었습니다. 따라서 검찰도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권익위가 서울경찰청으로 즉시 이관을 한 건 맞습니다. 따라서 권익위가 처음에 이 사건을 본 다음에 이것이 굉장한 공익침해 행위다. 반드시 조사되어야 한다라고 판단하고 신속하게 관련 기관으로 송부 내지 이첩한 것은 아주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후 송영희 씨가 보복 고소를 당하여 그 재판에서 송영희 씨를 위한 면책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라고 요구하였을 때 권익위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거절하였습니다. 그 거부의 이유는 제가 직접 담당자와 통화하면서 들었고 당시 저는 정말 경악했습니다. 그 이유는 송영희 씨가 신고한 공익침해 행위를 규정한 법인 보험업법 관련 죄가 공소시효 만료로 이제 더 이상 해당하지 않으니 따라서 권익위가 나설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논리에 의하면 우리 국민이 어떤 신고를 하였을 때 관련 조사기관이 시간을 끌었다. 그래서 시효가 지났다. 그러면 공익신고자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는 그런 논리에 이릅니다. 이러한 논리, 이러한 결론은 당연히 말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도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정말 유일하게 칭찬하고 싶은 이는 서울경찰청 소속의 한 경찰관이었습니다. 그가 너무나 수사를 면밀하게 잘 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의 진실이 밝혀졌고 그래서 지금 현재 형사재판을 통해서 글로벌 금융판매의 주범들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금감원 등의 주체들이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시간을 끌면서 송영일은 보복고소를 당했고 또 면책의견서 한 장 제출되지 않아서 지금 홀로 힘겹게 싸우고 있습니다. 현재 민병덕 의원님과 여러 시민단체들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더욱 도움이 필요합니다. 국민들께서 힘을 실어주시고 지금이라도 검찰, 금감원 그리고 권익위 등이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 사건의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들으실수록 더 기가 막히고 와 정말 이런 일이 현재 대한민국에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국가기관에서는 이렇게 외면하고 있지만 그래도 많은 시민단체 또 시민분들이 함께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이 좀 알려주시고 널리 좀 퍼뜨려 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함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지금 함께 해주시고 있는 오늘 기자회견을 해주고 있는 세 단체 대표들의 연대와 지지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을들의 연대 박창진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을들의 연대 대표 박창진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저 또한 대표적인 공익제보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현재 이렇게 송영일 씨가 이 기자회견을 하는 배경에는 우리 국가 시스템이 과연 우리 사회를 위해 정의로운 목소리를 낸 사람들을 제대로 보호하고 있는가, 우리의 사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가라는 큰 의문점을 던진 것 같습니다.
저희 을들의 연대 또 민병덕 의원님 또 참여연대 등은 계속해서 우리 사회의 공익 제보자들이 자신들의 권익을 침해받지 않는 정의로운 활동에 용기를 낼 수 있도록 그 활동에 힘을 싣고 연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제보자와 함께하고 있는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이재일 소장님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부소장 이재일입니다. 저희 참여연대는 부정부패 척결 핵심 고리인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고자분이 신고를 하셨던 내용 중 하나인 보험은 미래 불확실성이라는 것을 타겟팅하여 판매되는 불안전한 판매 상품입니다. 그러다 보니 관계자들이 어떻게 운용 철학을 운용하는가에 따라 구입자에게 불리할 수도 혹은 유리할 수도 있는 상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고자는 이러한 보험 상품들이 구매자인 일반 국민에게 손해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판매한 피신고자들의 행태를 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신고한 이후의 삶은 비참하게 이어졌습니다. 4년이란 시간 동안 금융위원회, 금감원, 국세청,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등 모든 국가기관들을 돌면서 조사를 촉구했지만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돌아온 것은 신고자에 대한 보복소송뿐이었습니다. 신고자는 해당 신고로 인해서 자신이 처벌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자 신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 내용은 해결되지도 않고 보호되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신고자는 현재 이 자리에 서서 자신을 공개하면서까지 현실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각 기관들은 각 기관 설립 목적과 기능에 맞추어서 제대로 역할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공익을 위하여 역할을 해주었다면 국가기관들은 그 용기가 사그러지지 않도록 역할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미 긴 시간이 흘렀지만 지금이라도 문제가 해결되고 신고자가 온전히 보호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신고자가 신고했던 내용이 제대로 처리되고 있는지, 그리고 신고자가 신고로 인하여 입고 있는 어려움들이 잘 해결되는지 신고자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신고자들이 스스로의 인생을 걸면서 부당함을 호소하는 행태를 개선하기 위하여 입법 활동과 제도 개선에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직함을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부소장님이셨습니다. 네, 다음은 제보자와 함께 지금 연대하고 있는 내부제보 술천운동의 안디도 사무국장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공익제보자의 권익보호와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내부제보 실천운동 안디도 사무국장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서 계신 공익제보자 송영일님은 직장과 생계, 사회적 평판 등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글로벌 금융판매의 불법 보호 판매와 사기를 내부제보했습니다. 하지만 부정부패를 감독하고 수사해야 할 금융감독원과 국세청, 검찰은 어떤 조처를 했습니까? 신고를 받고 4년이 넘도록 제대로 된 수사나 사실 확인조차 없었습니다. 이제라도 금감원은 보험 판매사들의 불법 보험 판매 행위 실태를 점검하고 조사해야 합니다. 아직도 글로벌 금융 판매가 취득한 부당이득과 보험사의 피해를 예측조차 할 수 없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어땠습니까? 제보자가 보복소송에 시달릴 때 책임감면을 요청하는 보호 신청을 했지만 사건 내용이 복잡해 시간이 걸린다는 변명을 늘어놓으며 시간만 끌었습니다. 올해 5월 오랜 기다림 끝에 보호조치 결정이 나왔지만 결과는 기각이었습니다. 권익위는 공익제보자를 보호 지원하는 사실상 유일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제보자를 방치했고 희망고문했습니다. 최근 권력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이며 정작 공익제보자 보호에는 소홀했던 권익위가 또다시 제보자를 좌절하게 했습니다. 권익위는 제보자를 즉각 보호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공익제보자가 자신의 신상을 드러내면서 보호를 호소해야 합니까? 법적, 경제적 피해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권익위가 나서야 합니다. 또한 국회에서도 공익제보자가 폭넓게 보호받고 적극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도록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개정해 주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기자회견 이후에 더 많은 보도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 연대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라고 꼭 믿습니다. 마지막 발언입니다. 마지막 실제 지금 보험 판매 사기 피해자이시면서요, 송영일님과 함께 연대하고 계신 피해 당사자분의 생생한 육성 발언 증언을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보험 불원전 판매의 사기 피해자로 많은 피해자들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는 격오지에서 20년을 군생활 하였고 현재까지 격오지에서 군생활을 하고 있는 군인입니다. 저희 부모는 두 아이의 부모로서 내 식구가 타지인 격오지로 계속 이사를 해야 하는 현실 때문에 주택 마련에 대한 꿈이 아주 컸습니다. 보험 모집인은 주택 마련 및 목돈 마련을 목적으로 2020년 5월부터 22년 4월까지 종신보험을 속여서 저희에게 가입하게 하였습니다. 2022년 11월 보험 불안전 판매를 인지하여 저희는 미래에셋 생명에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당시 여의도 VIP 지점 지점장과 팀장이 피해 금액을 돌려준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지만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민원 소지의 보험을 해지하게 하였습니다. 2023년 5월 금융감독원과 미래에셋 생명의 확약서와 증거를 제출하여 민원을 제기했지만 강제하기 어렵다는 답변으로 두 차례 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 한 가정에서 보험 불안전 판매인 종신보험으로 많은 금전적 피해를 입어서 낡은 관사에서 살고 있는 저희 가족은 내 집 마련의 꿈이 사라졌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주지 못하며 해주고 싶은 것도 해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미래에셋 생명과 금융감독원에서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겼고 저희는 마지막으로 기댈 곳을 찾아 경찰에 고소를 진행하였지만 제대로 된 수사와 처벌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피해는 고스란히 저희 같은 피해자들에게 받아야 할까요? 믿었던 국가기관에서 아무런 조치와 제재를 하지 않으면 존재의 이유가 없습니다. 금융감독원과 경찰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서 저희 같은 많은 피해자들을 구제해 주시길 간곡히 호소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 자리에 서기까지 얼마나 많은 결심을 하고 또 마음을 다잡고 왔을지 그 마음을 꼭 한번 헤아려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자들의 이런 행동이 결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끝나지 않도록 달걀로 파헤치는 그런 무모한 행동으로 끝나지 않도록 여기 계신 언론인들, 기자분께서 꼭 알려주시고요. 많은 국민들이 이 제보자들의 싸움을 외롭지 않게 지켜주실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기자회견이 그런 의미 있는 자리로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저희 기자회견문으로 또 서면으로 또 발송해 드렸고 또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꼭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